자, 우리 챕터 6장 생산자 행동 한번 볼게요. 여기는 소비자 선택 이론하고 사실 뭐 크게 다르지 않아 가지고 그냥 가볍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자 이 기업이죠. 그래서 생산자의 행동 이렇게 볼게요. 자, 첫 번째 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줄 인트로. 자, 제 4장 첫머리에서 삼성의 경영자가 여러분들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삼성 어떻게 생겼나 모르겠네. 별 3개 있나? 아무튼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차기 갤럭시 스마트폰을 개발했대. 스마트폰을 개발을 했는데 이렇게요. 경영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CEO라고 할게요. 자, 거기 보니까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만들려면 먼저 이거 소비자들의 니즈를 봐야지. 니즈를 잘 충족시켜줘야지 물건이 팔리지 않겠습니까? 어떤 특성을 요구하는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시장의 분석, 카메라는 어떻게 할지 등등등, 어떤 기능을 좋아할지, 기능, 옵션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이죠. 요거는 이제 끝난 거야. 그래서 끝났고 이제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요거 시장 조사를 했고 막상 이제 생산 단계에 들어가려고 해요. 생산 단계에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거기 보니까 얼마나 생산할까? 그쵸? 우선 첫 번째는 얼마나 생산할까? 너무 많이 생산하면 안 되지. 그래서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이게 자기끼리 경쟁하는 뉴 버전과 이전 버전이 또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품의 수명 주기 이런 것도 고려해 가지고 생산량을 잘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입물 인풋과 관련해서 투입물의 조합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요. 뭐 피자를 생산하던 빵을 생산하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멋있어 보이려고 삼성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장의 규모는 이렇게. 만약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거나 뭐 애플, 아이폰, 사과폰 이쪽이 뭐 위태위태해지면 시장 이때 공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공장의 설비 규모를 확장해서 대량 생산해서 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몇 명을 고용할까 이렇게요. 몇 명을 고용할까. 지극히 당연한 얘기들인데 뭐 이런 것들 이게 너무 당연해서 교과서에서 언급 안 하지만 우리 책에서는 뭐 오히려 이런 거 쓰네요. 소재는 얼마나 필요할까. 이렇게 소재는 얼마나 필요할까 이거요. 이게 다 또 뭐랑 관련돼 있습니까? 얼마나 생산할까 결정을 했으면 생산 방법과 관련해서 요게 거기 보시면 코스트가 얼마일까 요거와 관련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몇 개 생산하기로 결정을 했어. 뭐 10만 대, 100만 대 생산하기로 했으면 어떤 방식으로 생산을 해서 가능한 한 비용을 싸게 할 것인가 뭐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신형 갤럭시가 예상보다 더 인기를 끌어서 갑자기 시장 분석을 했는데 사람들이 갤럭시에 대한 유행으로 수요가 예측하지 못하게 갑자기 증가했다고 할게요. 증가시.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기를 끌게 되면 생산을 늘리고 싶어졌다고 해봅니다. 그래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야? 시설 규모를 딱 공장 시설 규모를 이렇게 세팅을 딱 했는데 이거는 갑자기 늘리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규모를 조정하기 힘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람들을 더 뽑아야지. 그래서 단기에는 규모를 늘릴 수 없어요. 규모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공장을 낮에만 돌리는 게 아니라 근로자를 더 노동자죠. 채용을 해서 노동자 채용을 늘려서 밤에도 이렇게 더 생산을 하는 거지. 2교대로 해가지고 늘려서 이 인기리 판매할 때 이때 확 이렇게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이고 알고 봤더니 이제 삼성이 거의 독점적인 인기가 왕창 많아져서 이 수요가 계속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공장 규모까지 늘리는 그런 선택을 장기적으로 하는 거죠. 뭐 되게 사실 현실적입니다. 이런 내용을 할 거야. 자, 먼저 생산과 관련한 기초
이렇게 봅시다. 첫 번째 줄 생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죠. 생산이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인풋은 노동과 자본 이 두 가지만 할 거예요. L과 K 인풋을 투입해서 그다음 이 안에 프로세스는 경영하게 넘겨줍니다.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고 자금이나 돈 어떻게 조달하고 생산 관리 이런 것들은 경영하게 넘겨주고 경제학에서 그냥 아웃풋 인풋과 아웃풋과의 이러한 어떤 기술적인 관계 여기에만 초점을 우선 맞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생산은 개인이나 회사 또는 정부 비영리 기관이 투입물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사서 쓰고자 하는 재화나 용역을 아웃풋을 창출하는 그 과정 프로세스를 얘기합니다. 이 안에 프로세스 얘기하는 거죠. 생산 이렇게요. 예를 들어 이게 소비자와 생산자가 구매하는 이 재를 최종재라고 합니다. 최종 소비재, 최종재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파이널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전기, 설탕, 광고 같이 다른 기업들의 그러니까 생산해 가지고 다른 기업들에게 줘서 다른 기업이 또 이렇게 최종재를 만드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기 보시면 중간재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네, 만드는 생산자도 있다. 생산물의 범위는 매우 넓기 때문에 생산에 대해서 일반적이면서 유용한 모형을 수립하기는 어려운데 소비자 모형하고 비슷하게 단순화시켜 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심플하게 모형화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현실은 복잡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단순화라는 가정을 할 거야. 자, 우리 책에 몇 가지 가정. 근데 소비자 이론보다 이렇게 단순화를 위한 가정들이 조금 더 많아요. 근데 뭐 복잡한 건 아니고 납득할 만한 거니까 가볍게 보도록 하시죠. 첫째 한번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그 밑에 각주 1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를 굿즈라 하고 보이지 않는 걸 서비스 용역이라 하는데 그 둘을 합쳐서 우리나라 교수님 책에는 상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선 그냥 눈에 보이는 거를 그냥 상품을 재화 이렇게 같이 그냥 보고 있어요. 자, 198페이지 가볼게요. 1번 기업은 하나의 재화를 생산한다. 그냥 재화 아웃풋은 아웃풋 재화는 한 개 그냥 Q 한 개만 있어. XJ, YJ 이렇게 하지 않고 뭐 Q 하나, XJ 하나만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X로 쓰지 않고 Q라고 썼어요. 그냥 산출량 해서. 2번 어떤 제품을 생산할 것인가. 요거는 이미 선택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생산할지 삼성전자에서 TV를 할지 요거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무엇을 생산할지 그건 정해져 있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게 정해졌으니까 무슨 과목을 들을까 학기 초에 수강 신청할 거 아니야? 근데 미시를 듣기로 했다. 이미 정해졌고 어떻게 하면 가장 높은 좋은 성적을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그 앞에 제품 선택과 관련한 기업의 활동 이런 것은 뭐 산업조직론 이런 데서 얘기를 할 거고 우리는 이 생산된 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생산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비용을 투입하면 최대 생산하거나 동일한 생산량을 만든다 그럼 최소 비용으로 생산하는 거 이렇게 볼 거고요. 3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이라는 게 최소화시킨다, 미니마이제이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최소화, 극소화. 자, 거기 보시면 비용을 극소화하는 거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목적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그냥 비용을 극소화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몇 개를 생산할까 이걸 정하는 겁니다. 효율적인 생산량을 정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 비용, 그냥 비용 극소화가 아니라 몇 개 생산할까 정한 거야.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A뿔 받고 막 열심히 이게 아니라 나의 목표는 그냥 뭐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B뿔 정도가 나의 목표다. 꼭 거기에 맞춰서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하는 거. 나의 목표는 학점만 받으면 돼. 뭐 이미 취업했고 그래. 그러면 F만 받지 않고 최소의 비용으로 학점을 취득하는 거. 뭐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다음 단락 보시면 우리 비용 극소화랑 이용 극대화랑 관련이 있긴 하지만 비용 극소화는 이용 극대화를 위해서 필요한데 두 번째 단락 있죠? 이용 극대화는 기업 행동에 대한 또 하나의 표준적인 가정이야. 그래서
우리가 뒤에 다시 하겠지만 극대화 파이라고 해서 이걸 이윤이라고 많이 쓸 겁니다. 이윤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는 걸 이윤이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비용 극소화는 요것만 얘기하는 거야. 요게 비용 극소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비용 극소화 했다고 해서 이윤 극대화가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적 생산량 맞춰서 이 TR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범위를 따져서 본다 그러면 이윤 극대화가 조금 더 비용 극소화보다는 더 안쪽에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용 극소화는 그냥 주어진 최적 생산량에서의 비용을 극소화해야지 이윤 극대화가 되는 것이고, 그냥 비용 극소화하면은 최적 생산량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범위로 따지면 이윤 극대화가 그 안쪽에 있다. 그렇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비용 극소화는 이윤 극대화를 위한 첫 단계로 당연히 필요로 이제 하긴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비용 극소화를 위해서는 세 번째 줄 보시면 이윤 극대화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윤 극대화가 되면 비용 극소화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이윤 극대화가 아닌데 비용 극소화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범위가 이게 더 넓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기업은 제품 생산을 위해서 자본과 노동이라는 두 가지 투입물만 사용한다. 인풋에는 L과 K만 존재한다.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 자본은 실물 자본입니다. 실물 자본이고 노동에 약간 도움이 되는 약간 뭐라고 할까? 도구라고 할까? 생산 설비, 공장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기계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자본은요, 제품 생산에 필요한 건물, 기계, 원자재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데, 또 노동은 생산에 필요한 모든 인적 자원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영학에는 뭐 인적 자원 관리, 휴먼 캐피털을 뭐 관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다양한 노동으로 나눌 수 있겠지. 기술이 있냐 없냐부터 막 복잡한데 우리는 심플하게 할 거야. 노동자는 다 똑같다, 이렇게 동질적이다. 자본도 마찬가지야. 자본도 그냥 다 하나의 자본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거기 보시면 모두 상이한 유형의 자본이 있는데 그냥 한꺼번에 그냥 퉁 쳐서 얘기를 할 겁니다. 다음 5번 보시면 여기는 기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짧은 기간을 단기라고 할 거고 긴 기간을 장기라고 할 건데, 이게 캘린더 달력을 기준으로 1년, 2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보시면 노동과 자본 중에서 뭔가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면 단기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을 늘렸다 줄였다는 조금 더 쉬워요. 신입사원을 뽑아서 교육을 빨리빨리 일주일 한 달 또 시키면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공장의 시설 규모는 좀 늘렸다 줄였다 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단기란 너무 짧아서 뭔가 양을 변경시킬 수 없는 투입물이 하나 존재하는 고정 투입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면 그 경우는 단기 이렇게 되고요. 장기는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지 않아. 다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마다 달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나 스마트폰 만드는 이런 경우에는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 뭐 한 2, 3년 걸린다 그러면 3년 걸린다고 할게요. 3년이 걸린다 할게요. 그럼 3년 이전까지가 단기, 공장 시설을 확장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3년 이후가 장기. 뭐 성대도 학교 부지를 좀 더 넓혀가지고 뭐 한다고 해볼게요. 이게 좀 학교가 좀 평평하고 좀 넓어야 거기다도 막 해서 이공계 섞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옆에 땅을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걸리는 시간 전까지가 단기, 그것까지 해서 확장할 수 있으면 장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는요, 거기 보시면 모든 투입물이 다 조정이 가능한 고정 투입 요소가 없는 상황이 장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는 L과 투입 요소가 두 개만 있다고 그랬으니까 K가 모두 가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199페이지 그 네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본에 비해서 노동은 네 번째 줄에 직원들을 일찍 퇴근시키거나 초과 근무를 시키거나 그렇게 쉽게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신규 직원을 고용해서 작업에 투입하는 것도 조금 쉬워요. 그리고 훈련시키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공장의 설비를 늘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게 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6번. 자, 투입물이 더 많이 사용할수록 생산량도 많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함수에서 노동이 증가할수록 아웃풋이 증가해요. 이 얘기는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소비자 이론에서 한계 효용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다다익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단조성이라고 했죠. 많이 있을수록 더 베터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생산에도 유사하게 노동과 자본을 많이 사용할수록 총생산이 증가한다. 다음 7번. 자, 기업의 생산은 노동과 자본에 의해서 한계 수학 체감. 그러니까 노동을 증가할 때, 점차 증가할 때 여기 보시면 생산량이 증가하는 한계 생산이 0보다 크지만 점차 증가할 때 한계 생산이 0보다 크지만 점차 증가할 때 아웃풋의 증가 크기는 작아진다. 체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걸 한계 수학 체감 이렇게 표현해요. 한계 생산 체감.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 거기 볼까요? 자본이 고정됐을 때 노동자를 1명, 2명 추가로 증가시킬 때 앞에 사람보다 뒤에 사람은 당연히 생산량은 좀 작아지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효용함수 한 것처럼 생산함수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뒤에 보겠지만 이렇게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약간 루트 속에 있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이런 형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주로 요걸 가정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K도 마찬가지야. 최신형 굴착기 장비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많이 있는데 이걸 다룰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지. 굴착기만 많이 있으면 저절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나중에 AI가 다 자동으로 하게 되면 뭐 다 다르게 좀 변화시켜야 되겠지만. 다음 8번. 기업인 주어진 가격으로 원하는 만큼 노동이나 자본의 투입물을 구할 수가 있다. 우리가 소비자가 주어진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기업도 임금, 노동의 가격을 임금이라 할 거야. 웨이지로 해서 노동의 가격. 자본의 가격은 R이라고 할 거예요. 임대료 또는 이자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본의 가격이 이렇게 시장에서 결정돼서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요. 이게 나중에 시장 이론까지 더 가면은요. 내가 막 가격을 조정할 수 없어. 노동자가 주어진 임금, 시간당 임금이 뭐 10,000원이다. 그럼 정해진 대로 너 일 몇 시간 할래? 이렇게 하는 거지. 저요 임금 더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노동자가 힘이 센 거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전부 다 주어져 있다는 게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 수용자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와 엄청나게 많은 자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런 게 암묵적으로 깔려 있어요. 언급을 안 해도 이런 내용들을 전제로 하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듯이 대부분의 기업은 사용하는 투입물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다. 영향을 못 미치는 거야 시장에. 주식시장에서 큰 손이 아니라 개미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삼성전자 주식을 막 한 2-3개 산다고 주가가 요동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요것도 이제 약간 좀 차이점인데 자본시장이 잘 작동되면 기업은 예산 제약에 빠지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는 예산 제약이 없어.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는 소비자가 주어진 소득 내에서 XY 가격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소비를 했잖아. 기업은 내가 생산을 하려고 해. 스마트폰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했는데 원래 100만 대를 생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CEO인데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쫙 보니까 왠지 갑자기 인기가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이게 한 300만 대로 늘 것 같거든. 그러면 사람들도 많이 뽑고 공장 시설도 확장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알 수 없지. 느낌이 갑자기 세상이 패러다임이 변하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근데 소비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산도 못하고 하는데 기업은 빌릴 수 있어요. 거기 한번 볼까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만약에 현금이 있으면 그걸로 해서 해도 되는데 없으면 주식을 발행하면 돼.
자, 우리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잘 나갈 것 같고 AI 폰을 탑재해가지고 더 될 것 같으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이거 사세요. 대신 주식을 보유한 만큼 당신도 우리 삼성의 주인이 됩니다. 지분을 주는 거지.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지. 은행에서 차입 투자자를 찾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력적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지. 사양 산업이 아니고 더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돈이 없어도 자기 돈 아니어도 타인 자본을 통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 그 얘기가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외부 투자자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돼야지. 돈을 빌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빌려줄 수 있는. 그래서 거기 기꺼이 자금을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에 관한 이런 가정은 소비자 이론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지. 소비자는 항상 예산 제약에서 주어진 예산 제약 내에서 선택했는데 기업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면 기업은 먼저 몇 개 생산할까? 이걸 정해. 이거 나중에 원론에서 했겠지만 다시 할 겁니다. 이 수량을 정해. 300만 대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됐으면 이걸 달성하는 방법이 있잖아. 요것도 달성할 수 있고 등량 곡선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생산할까? 만약에 인건비가 되게 올랐어. AI 가격은 하락했어. 그러면 R분의 W로 할 거니까 그랬을 때 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생산하는 게 B나 C를 통한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밑에도 나와 있듯이 소비자 모형보다는 조금 더 많은 가정이 있고 그리고 좀 더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슷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생산함수 나와 있는데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생산함수는 이 프로세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니 라고 할 때 우리 효용함수랑 똑같이 거기 있는 것처럼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같이 이렇게 거기 나와 있죠. 중간에 세 번째 단락입니까? 콥이라는 찰스 콥이라는 수학자이자 경제학자 더글라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 아니면 또 완전 대체제 생산함수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뭐 그런 거죠. 아니면 레온티에프 생산함수 이렇게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산함수를 상정하고 얘기를 똑같이 진행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뭐 단기의 생산, 장기의 생산 있는데 뭐 등량 곡선, 무차별 곡선 뭐 그거랑 다 똑같으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빨리 진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지사항 알려드린 것처럼 발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저도 아직 보진 솔직히 안 봤지만 올해와 같은 막 응모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안 할래나?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